네,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드디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야말로 이쯤 되면 막 가는 것 같습니다. 거부권을 함부로 남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몫으로 추천했던 두 사람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데 이어서 보니까 사실은 이미 석 달 전쯤에 국회 표결을 거쳐서 본회의 표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그야말로 위촉을 요청한 대통령 위촉에 대해 요청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 두 사람 이병영 박사와 이경우 교수에 대한 위촉을 갖다 그야말로 2달째 뭉개고 있고 사실을 알고 봤더니 거부했던 거예요. 거부했는데 그것도 세상에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최연해 의원이 소관 상임위 업무 체크하다 보니까 발견했어요. 자, 이병영 박사, 이경우 교수 왜 문재인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했을까요? 그것도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위촉해 주십사 요청한 부분을. 이 두 사람이 네. 원자력 안전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원자력 안전위에서 저 일하기엔 진짜 부적격한 사람들이죠. 지금 아니, 원자력 산업을 폐기하는 게 그렇죠. 이 정부의 지상 목표인데. 네, 그렇죠. 저 이병영 박사는 서울공대 나오시고, 네. 저 원자력 연구소에서 뭐 저 핵심적인 역할을 다 하시고, 경수로 건설 사업단장을 이거 한국형 경수로의 아버지라고 아버지지 그러죠.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경우 박사 서울대학 교수시고 제로물리학 뭐 흠집을 잡을 수 없는 경력의 두 원자력 전문가를 당연히 잘라야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당연히 잘라야 됩니다.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전공이 사회복지학 전공이고 그 지금 5명 지금 임명돼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원자력하고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죠. 아니죠. 원자력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원자력 전문가가 아닌 거죠. 원자력 원전을 갖다 원전 건설, 원전 안전 유지 이것의 전공자가 아니라 판도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뒤에서 보탬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에요. 즉 원전 해치 국민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렇죠. 과학이 아니라. 예. 충남대 지질학과 교수인 정모 교수 같은 경우는 뭐 KURT 부지 안반 초기 응력 뭐 특성 규명 뭐 이런 게 무슨 얘기냐니까 한마디로 판도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폭발했을 때 안반이 안전한가. 또 계명대 의대 교수 이 원자력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금 교수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데 이게 들어보세요. 의료 방사선 사용에 따른 질병 발생 위에 평가 기획 및 타당성 이 전공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자력 관련 기구 내에서 뭐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도 하고 뭐 4천만 원짜리 프로젝트인데 지금 이경우 서울대 제로물리학과 교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 양반이 뭐 어디 무슨 뭐 원자력 관련 원전 산업협회 간담회 와서 25만 원 받은 25만 원 거마비 받은 게 그게 부적격이랍니다. 그렇게 따지면 목을 잘라야지. 25만 원 돈 받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원자력 안전을 합니까? 원자력 안전을 책임을 진 사람은 12억 5천 정도를 받아야죠. 누구 마냥. 그런 사람은 간 큰 사람들이니까 이제 쓰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학이 미신에 무릎 꿇는 사회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학 저 챌린저 폭발 났을 때 기억나시죠? 안 납니다. 이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우주 안 납니다. 탐사선 발사하면서 알죠. 그 다 죽었을 때 거기 또 국민학교 선생님 여선생님이 한 분이 계셔서 유명한 얘기죠. 미국 그 유치원 학생들 국민학교 학생들을 전부 그걸 본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올라간다고 학교에서 또 생중계했잖아요. 생중계해가지고 그게 올라가는데 쏘다가 그냥 탁 터져버렸는데 네.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 판도라 사고도 났는데 원전 때려 부수는데 야 나사 이 새끼들 얼마나 돈을 빼먹었으면 그래. 우주 탐사선 안전도 못했느냐. 어디 뒷구멍에서 빼먹은 놈 잡아내라. 이런 위험한 짓을 어떻게 저 착한 저 유치원 선생님들 태워가지고 갔냐고 온 나라 난리 났었는데 그날 밤에 레이건 대통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한 5분인가 6분 저 백악관 집무실에서 얘기하면서 우주 탐사가 여러분이 관심을 안 기울여서 그렇지 원래 이렇게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주 탐사에 참여하는 이 모든 과학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 애써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더 많은 우주선을 더 많은 우주인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땡.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인도에 모디 총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네. 모디 총리와 갖고 오면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면 이거 우리 저 한국이 그 인도의 원전 개발에 참여해 주세요. 물론이죠. 저희는 40년 동안 사고 한 번 안 나고 체코 가서도 그 얘기 했잖아요. 작년에 해서 올해 또 했어요. 또 했어. 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양반들이 지금 보면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것은 모든 원자력 안전을 갖다 유지,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 수명 연장, 그렇죠. 이런 것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 기구입니다. 심의. 근데 거기에 원래 9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5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명은 다 원자력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비전문가들이고 왜?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을 때려 부숴야 되거든요. 때려 부숴야 되는데 이병영 박사나 또 이경우 교수 같이 원자력 건설과 원자력 유지 보수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걸림돌이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인슈타인이어도 안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절대 안 되죠. 아인슈타인 절대 안 절대 됩니다. 안 되지. 원자력의 아버지인데. 원자력의 아버지가 여기 와가지고서 말이야, 뭐 원자력은 이러이러한 요소로 관리를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할 테니까 아인슈타인은 절대 뭐가 잘라버려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경우 서울대 재료물리학과 교수는 뭐 25만 원 받았다고 지금 시비 걸고, 이병용 박사야 뭐 경수로 건설단장으로 경수로의 안전과 설계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인데 이 사람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시비는 걸었더라고. 뭐 무슨 원자력 경수로 수출 관련 무슨 개인 기업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두셨나 봐요. 뭐 실적은 없고. 그걸 3년이 지나서 그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이게 뭐 무슨 뭐라 그래야 돼? 이 억지? 내로남불도 아니고 이건 뭐 그러니까 이중잣대죠. 이중잣대. 지멋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제가 지적을 해야 될 거는 입법부, 국민의 대표기관이 입법부가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서 그 과정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큰 흠집은 의원들, 민주당에 더불어민주당 얼마나 똑똑한 의원들 많습니까? 걸러내고 사소한 시비가 있고, 이걸로 하면은 이미 2008년 11월 임명됐던 정부 관련 무슨 뭐 충남대 무슨 교수 뭐 어디 저 의대 교수는 이거 하자가 있어 지금이라도 잘라내야 될 큰 흠집이 있는데, 자 그런 건 좀 걸러내고 해서 약간 25만 원 받아먹은 가지고 뭐 잘라내겠다는 건 말이 안 돼. 첫째,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입법부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부가 약간의 행정 절차적 시비를 걸어가지고 규정, 그 밑에 있는 규정, 무슨 법에 있는 뭐 세부 항에 있는 뭐 항목에 걸린다고 해서 한다는 거는 사법부가 판결을 내렸어. 자, 홍길동 피고인 오늘 징역 4년에 처한다 했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이거는 우리 이송 규정과 뭐 교도소 관리 규정에 의해서 이 사람을 지금 복잡해서 못 들어가니까 집에 있다가 오도록 하겠다고 하는 거야. 똑같은 게. 이거 형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집행유예로 내보내라. 왜? 교도소 관리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이 좀 전염병도 있다니까 라고 똑같은 게. 입법부의 최종적인 결정은 어떻게 행정부가 이런 경미한 사안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정부 재정을 견실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부 재정법에 따라 가지고서 다 모든 사업에 부가하도록 되어 있는 걸 24조 되는 온 동네 전국의 골목골목 구의원 시의원들 토목 사업 해가지고 돈 빼먹는 그 사업까지 다 예비 타당성 면적에 주겠다는 정부가 이거 사소한 시비거리를 가지고 법에 나오는 행정법에 나오는 그 규정을 가지고서 대한민국 원자력의 안전을 가장 잘 담보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원자력 안전위원회 안 된다고 그런다는 게 이게 무슨 이거 진짜 내가 보니까 진짜 이런 말하는 거 지쳐. 참 궁시렁거리지 마시고 보세요. 핵심은 뭐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무시가 삼권 분립 무시와 국회 무시가 이미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도 아까 좀 원자력 안전위원회 혁명정부 수반인 모양이네. 그거죠. 본인은 그거예요. 지금 본인은 지금 모든 걸 초월한 지금 제왕입니다. 자 보세요. 이 양반 보면은 이런 얘기했죠. 지금 이번에 저 한유총 문제하고 막 싸웠던 거 윤회 장관 보면 국회 청문회 통과됐습니까? 채택됐습니까? 그 양반 놈은 주소를 뭐 여러 개 옮겨가면서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채택도 되지 않는 건데 국회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명해 버렸잖아요. 또 조혜주 선관위원 그 국회 통과됐습니까? 임명해 버리잖아요. 이번에 국회에서 보면 국회 본회의를 갖다 거쳐서 그야말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땅 하에
국회에서 자 2명은 비록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지만 우리 국회 전체 논의해보니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통과시켜서 위촉해 주세요. 아니, 그리고 그거 무시하잖아요. 제일 품질이 좋은 사람 둘을 추천했네 자유한국당 모처럼. 아니 근데 어쨌든 좋아요. 그 야당이 여당이 시비 안 걸었잖아요. 문희상 국회의장 시비 안 걸었잖아요. 통과시켰잖아요. 제일 훌륭한 분들이네 보면. 근데 그거 갖다가 대통령이 뭐간데 국민의 뜻을 국회의 뜻을 그래서 뭉개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멀쩡하게 당하고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 뭡니까? 저 혁명정부 수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혁명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프랑스 혁명사를 연구해보면 혁명정부 총재 자처하다가 1년 2년 만에 목 잘린 사람 수두룩 닥닥합니다. 뭐 당동이니 로베스피에르니 짱마라니.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병인가 돼. 변호사병. 판사는 네. 양쪽 얘기 다 듣는데 의뢰인 얘기들 뭐 이렇게 누구 얘기 잠깐 들으면 그냥 오늘 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뭐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세먼지 대책 내놓는 정부 보니까 더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는데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때려부수게 뭐죠? 판도라 영화 보고 원전 산업 폐기하겠다고 나선 이분이 오늘 드디어 인공강우의 창의적인 해결 대책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연습에서 중국하고 아니, 그게 인공강우 실험을 대대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아니 그러는데 한 달여 전에 해서 꽝 됐잖아요. 봐봐요. 이분이 진짜 과학과 이런 거에 별로 오늘 30년 이상 노후 석탄 발전소는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자, 당진에 있고 뭐 이런 30년 넘는 것들 폐기하면은 축하합니다. 네. 드디어 그럼 우리 미세먼지 확 줄어듭니다. 근데 발전량을 얼마나 지금 포션이 얼마나 되지? 42% 아닙니까? 그럼 그거 다 때려 부수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블랙아웃. 태양광으로. 태양광은 저 아시잖아요. 그 태양광 하려면 한반도를 2중 3중으로 가도 태양광으로 깔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또 해놓고 원전은 때려 부수겠다고 이경우 서울대 재료물리학과 교수, 이병현 경수건설단장은 원자력 안전위원 또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서 내놓은 해법이 인공강우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아무래도 안 된 거예요. 중국이 무슨 또 이거를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가 했더니 노영민이라고 지금 비서실장입니까? 주중대사였던 양반. 주중대사였던 양반이죠. 그 양반이 옆에서 뭐 얘기를 했나 봐. 중국은 뭐 인공강우다. 중국이 인공강우에서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비서실장이 이 양반이 엉터린 게 사람들, 과학자들, 이병영 박사나 이경우 같은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원전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분 왜 이러는 겁니까? 나 진짜 참.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사실 김현광 실장이 지금 이 방송에 나가는 순간 변호사들로부터 대거 욕을 먹지 않을까. 변호사병이라고 그러셨죠? 아니, 그러니까 좀 모자라는 변호사들의 잘 걸리는 병들. 그렇죠. 대부분의 뭐 변호사들은 뭐 그렇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자, 이분이 이 과학보다는 미신을 신뢰하고 팩트보다는 감성에 치우치는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정부를 울고 하는데 이 미세먼지 와중에 전력난의 와중에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까 참. 손 잡아봐요. 네. 김 실장. 네. 김 실장 그 당시 월간조선 부장할 때 네. 그때 다루었던 네. 천성상 도룡령 때 민정수석 하던 문재인 변호사가 네. 1조 얼마 돈을 날리면서까지도 그 당시 천성산 지율스님 지율스님 뭐 한다고 그런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대하지 말라 이거죠. 네. 그러나 우리가 또 뭐 뒷날을 위해서 사실은 사실대로 짚어줍니다. 기록을 해야죠. 네.